안녕하세요. 구매대행 디자이너 리들입니다. 이번에는 다소 딱딱한 디자인에 대한 강의보다는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저희 고민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 구매대행 사업 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구매대행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물론 앞으로 구매대행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매대행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충분한 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점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매가 일어나면 그때 사입해서 가져온 뒤 팔아도 되는 시스템은 미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구매대행으로서의 최고의 장점이죠. 하지만 그냥 무조건 닥득만 하면 될까요? 전혀 아니죠. 구매대행을 하면 할수록 모두 똑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돈은 도대체 언제 벌지? 이상하게 돈은 벌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돈맥경화 막느라 급급하죠. 바로 큰 돈이 안 벌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서는 엑싯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잘 파악해서 브랜드화해야 하는 것이죠. 상품 구색을 갖추고 소싱부터 운송 및 프로세스까지 명확한 포지셔닝이 되어야 엑싯이 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것인데 구매 대행은 브랜드가 될 수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없으니 엑싯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매 대행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전거 쳇바퀴 같은 업무를 엑싯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단점은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매 대행으로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했다 한들 낮은 진입장벽으로 내가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경쟁자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따라하기 쉬운 사업을 하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단 후발주자가 내 뒤에 붙게 되면 가격 경쟁이 시작되죠. 나름 메리트했던 나의 마진이 약해지고 잘 팔리던 상품이 잘 팔리기만 하는 상품이 됩니다. 또 내가 해당 상품을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량이나 CS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역시 나만 파는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 대행으로 돈을 먼저 벌고 잘 팔리는 물건을 찾은 뒤 그 상품을 직접 사입해서 판매해보자 라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물건과 소싱해서 팔리는 물건은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소싱할 때 구매 대행용 상품과 위탁 사입용 상품 이런 건 따로 조건을 보는 이유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상품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숙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제쳐두고 해외에서 좋은 가격에 좋은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데 과연 쉬울까요? 소싱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팔만한 상품을 찾았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생각나는 대로 문제에 대해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재고 문제 있고요. 어느 정도 상품과 구색을 갖춰야겠죠? 비용 문제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비용과 직결되죠. 상품에 대한 단가, OEM 공장을 직접 찾을 수도 있고 패키지나 로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 운송은 어디로 받아서 한국에 있는 나의 어느 창고로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이 과정은 기간 또한 굉장히 길어서 몇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이미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상품을 풀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준비하는 동안에 내 상품의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크게 이 세 가지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구매 대행으로 얻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를 만회하면 되겠죠.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상품을 직접 소싱하기 전까지 충분히 공부와 경험을 해보고 카테고리에 대한 어떠한 감흥력, 사업에 대한 감각, 그리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매 대행과 직접 소싱은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시너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매 대행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충분한 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와 상품 소싱 그리고 구매 대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지만 구매 대행 사업을 1, 2년만 하실 예정이 아니시라면 한 번쯤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숙고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